네, 신지우입니다. 자, 이 아이는 미국 유타주 힐데일이라는 곳에 사는 레베카라고 하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랑 같이 찍었고 옆에는 중년 남성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으로 3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레베카는 뭐 한 13, 많아봐야 중학생 정도로 보여요. 같이 있는 아기는 동생 같고 사진에 있는 이 남자는 뭐 아빠겠죠. 이런 정상적인 사진이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레베카 나이는 14살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기는 며칠 전에 레베카가 낳은 친딸입니다. 그러면 옆에 이 아재가 레베카 남편이에요. 자, 이상한 건 그런데 애초에 다 이상하죠. 여기서 레베카의 표정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다는 게 또 이상한 거예요. 액자를 두고 찍었으니까 죽은 건진 모르겠는데 죽어서 좋은 건지 어쨌든 이 아저씨랑 결혼한 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딸까지 나와서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정상적인 표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더 이상한 건 이 남자는 이미 아내가 77명이나 더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소수부족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레베카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형제가 많습니다.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엄마가 4명이라는 거죠. 아빠가 여러 번 재혼한 게 아니고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아내가 4명입니다. 이 중 1명만 레베카의 진짜 엄마거든요. 그런데도 레베카는 다른 3명의 여성에게도 다 똑같이 엄마라고 불러요. 그 엄마들끼리도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동생, 언니 관계가 아니고 아예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는 남들이에요. 자, 형제가 많다고 했었죠. 아빠가 아내를 4이나 뒀고 각자 5-6명씩 낳아서 20명이 넘는데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사연인지가 좀 알고 싶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레베카와 다른 형제들은 자기 가족이 하나도 특이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다닐 거고 친구도 생기다 보면 다른 가족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얘네들은 못 느낀다는 거죠. 왜냐? 이 동네 사람들 다 아빠 1명에 여러 아내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14살밖에 안 된 레베카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이 동네에선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이 나이 때 아이들이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는 게 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 유타주 힐데일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지역은 또 아니거든요. 미국은 1887년에 이 법안이 폐지됐어요. 이런 가족 형태는 아직도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건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난혼이거든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 대체 뭐냐는 거죠. 여기 사람들에겐 공통점 몇 개가 있습니다. 옷이나 머리 모양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 사는 미국 유타주 힐데일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점과 여기가 핵심인데요. 근본주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라는 종교를 믿는다는 거죠. 이상한 건 1887년에 미국은 일부 다처제를 금지했는데 그럼 어떻게 아직도 이런 종교가 남아있냐는 겁니다. 잔당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선 근본주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회적인 시선에서는 사입이에요. 왜냐? 인간은 이득이 없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허용하지 않는 일부 다처제를 굳이 계속하고 있다는 건 이 행위를 통해 이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성년자 성범죄와 인신매매, 노동착취, 학대예요. 그래서 이번엔 미국의 사이비 종교 중 하나인 이름이 더 펀다멘탈리스트 처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브 레터데이 세인츠, 이름도 엄청 길어요. 이름이 길면은 사이비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줄여서 FLDS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본주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교회의 회장이고 자기를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렌 제프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워렌 제프스 어떤 사람이냐? 방금 말한 대로 14살밖에 안 된 레베카와 자식을 낳았고요. 78명의 아내를 둔 남편이에요. 그러면서 FLDS의 회장이고요.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럼 FLDS라는 종교가 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몰몬교는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정장을 입은 외국인 2명이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 같으면요, 이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몰몬교를 전도 중인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뚝배기 아재가 몰몬교인으로 유명하죠. 몰몬교를 한국에 전파하러 왔다가 귀화해서 살게 된 사람이에요. 이 몰몬교의 다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고, 여기서 파생된 게 지금 알아보는 근본주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예요. FLSD는 몰몬교와 그래서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근본주의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독교보다 더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신자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살고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옛날 방식으로 생활합니다. 신자 수가 한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요. 미국은 FLDS를 사이비로 이미 규정해 놨어요. 몰몬교에서 빠져나왔던 시점이 1890년이거든요. 왜 하필 이때 빠져나왔냐? 미국은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했고요. 3년 뒤에 연방 대법원이 이 몰몬교의 법인 재산 압수를 승인합니다. 그러자 압박을 느낀 이 교회 회장이 일부 다처제를 폐지하는데 이게 1890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FLSD는 몰몬교의 일부 다처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돼 나왔다고 봐야겠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앞에 근본주의를 붙이는 이유 같아요. 주로 미국 유타주의 힐데일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 시티에 모여 살고요. 신의 예언자라는 사람을 대표로 둡니다. 사고가 상당히 남성 우월주의적이에요. 남자가 천국에 가려면은 최소 3명의 아내가 필요하고요. 자식이 많을수록 그 기회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애 낳는 존재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요, 오히려 3, 4명의 여성과 같이 사는 걸 평범하게 보고 아이들을 많이 낳을수록 좋다니까 가족 수가 60명이 넘어가는 집도 있어요. 같은 신도끼리 마을을 이루고 모여 사니까 애초에 밖으로 나갈 일이 없죠. 지역 내 학교와 도서관, 병원, 경찰서 같은 관공서를 다 FLDS 신자들이 운영할 정도로 폐쇄적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강요하고 외부와 차단하는 건 사이비 종교의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는 특징이죠. 여기 여자들은 다 비슷한 옷을 입고 살거든요. 중세 시대에서나 입을 법한 원피스에 머리는 땄습니다. 이게 종교적 교리에 의한 규제예요. 여자는 반드시 무늬 없는 긴 원피스와 종아리까지 오는 속옷을 입어서 최대한 살을 가려야 되고, 머리도 정해진 형태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염색이나 자르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머리나 옷에 규제가 없고요. 생활도 자유롭다는 거죠. 직업은 남자들만 가질 수 있어요. 여자는 최대한 아이를 많이 낳고 돌보는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FLDS의 교리고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대체 여기에 왜 가입하냐? 여자들도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래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해야 되고, 특히 자식들은 아빠의 말을 법처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집안의 가장에게 막대한 권력을 주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조를 여러 명의 여자 데리고 사니까 부러워하는 남자도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여자친구나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수십 명을 혼자 감당하려면은 보통의 사람은 이거 정신 나가겠죠. 아무리 남자에게 권한을 주는 교회라 해도요, 웬만한 남자는 쉽지 않아요. 그때 이게 가능한 남자 신도들을 이끄는 사람이 그 위에 또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신도들이 예언자라고 부르는 FLDS의 회장 워렌 제프스예요. 이 사람이 그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2000년에 FLDS를 이끌던 워렌 제프스는 1955년 12월 3일 캘리포니아주의 솔트레이크에서 태어났는데요. 솔트레이크는 우리가 알죠. 김동성 선수가 그 안톤 오노의 반칙으로 금메달을 뺏긴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장소가 솔트레이크예요. 21살에 FLDS 교리를 가르치는 알타 사립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했고요. 여기서 20년간 아이들을 관리했습니다.
아무리 사입이라도요, 21살에 관리 직급을 갖는 게 이상하죠? 왜 가능했냐면, 이 사람 아빠 이름이 루론 제프스라고 하는데, FLDS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아내 26, 자식은 6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렌 제프스는 나름 사이비계에서 금수저였던 거죠. 신도들은 예언자를 신이 세운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루론 제프스를 살아있는 신처럼 모시고 따랐어요. 70이 넘는 나이에도 18살인 여자를 아내로 뒀고 사망하던 93살까지도 결혼을 계속했는데요. 그러다 2002년에 아빠가 사망하자 아들 중 한 명인 워렌 제프스가 이 예언자 자리를 이어받게 된 겁니다. 보고 자란 게 결혼밖에 없던 워렌 제프스는 2대 예언자가 되자 아빠가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아빠의 아내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루론 제프스의 아내들도 자기 자식이지만 새 예언자가 내린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아들과 결혼해서 아내가 된 거예요. 이때 2명만 결혼을 거절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를 탈퇴했고요. 워렌의 명령으로 평생 재혼을 금지당한 채 살았어요. 엄마를 아내로 두면서 아빠의 기반을 다 흡수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리고 예언자의 지위도 갖게 되자 종교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됐어요.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인 종교라도 미성년자와의 결혼은 엄연히 문제가 되지만 이 성인들이면은 신앙심 있는 신도들과의 합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새 교주가 되자 정도가 지나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 예언자인 루론 제프스의 사망은 신도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신이 내세운 예언자라는데 당연히 영생을 누릴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사망했죠. 새 예언자인 아들 워렌 제프스는 이 흔들리는 신도들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공포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사이비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FLDS 신도들은요, 언젠가 세상이 멸망할 것이고 예언자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도 사이비 종교의 변하지 않는 특징인 종말론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워렌이 이 부분을 노린 겁니다. 선대 예언자인 루론 제프스가 사망하던 2002년에 그 솔트레이크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거든요. 워렌은 올림픽 성화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하면은 이걸 시작으로 전 세계가 불바다로 변하면서 멸망하게 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은 지금 사는 솔트레이크 시티를 떠나 안전한 곳인 약속의 땅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도들은 예언자의 말이라면 뭐든지 믿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곧 멸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워렌 제프스가 시키는 대로 살던 집을 다 팔고요. 직장도 그만두면서 약속의 땅이라는 쇼트 크릭으로 이사를 시작했죠. 쇼트 크릭이 어디냐? 애리조나주 콜로라도 시티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안에 작은 마을 중 하나가 쇼트 크릭입니다. 보이는 대로 험한 산 아래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신도들을 외부와 차단하기 더 좋은 곳이죠. 유타주 힐데일처럼 여기 주민들도 대부분 FLDS 신도고요. 원래 주민 숫자는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02년에 신도들이 이사 오면서 몇 배로 늘어납니다. 안 그래도 폐쇄적인 종교가 지리적으로 외부와 단절된 곳으로 이동했으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깥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겠죠.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워렌 제프스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믿었습니다. 학교가 있긴 해요. 근데 과학은 가르치지 않아요. 물리 법칙에 따른 논리적인 생각을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인 워렌 제프스를 판단하고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가르친 건 뭐냐? 음악이에요. 주로 초대 예언자인 루론 제프스와 2대 워렌 제프스 부자를 칭송하는 노래만 가르쳤다는 거죠. 거의 북한이에요. 2002년 동계올림픽이 끝났지만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신도들은 예언자를 의심하진 않았는데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궁금해했거든요. 그러자 워렌은 당당하게 신께서 인간에게 시간을 더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FLDS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모든 시작은 일부 다처제라고도 할 수 있죠.
새로 들어온 신도들은 믿음에 따른 이해와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아빠 한 명에 엄마가 여러 명이고 형제가 수십 명이 넘는 게 당연했습니다. 앞집, 옆집, 뒷집 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일부 다처제는 미국 어디서든지 불법이에요. FLDS의 시작인 몰몬교에서도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내와 자식의 숫자라고 믿었다는 거죠. 더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어요. 전쟁, 기근으로 생존이 어렵던 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가문의 힘을 키우기 위해 생겼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권력자들의 여성 독점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가정 내 경쟁에서 생기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이런 단점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걸 금지했고 허용하는 나라라도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허용하는 나라도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거든요. FLDS 신도들은 많은 아내를 갖는 건 신이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여기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인끼리 합의가 됐고 남편이 잘 책임져 주면 어차피 자기들끼리 모여 사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교리부터가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 신도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아빠나 예언자가 정해주는 남자와 강제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언자의 아내가 되는 건 아주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겠죠. 절대 권력자의 가족이 되니까 이 딸의 아빠들은 신분 상승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린 딸들을 재물 바치듯이 워렌 제프스와 결혼시킨다는 거죠. 이게 14살인 레베카가 아이를 낳은 이유입니다. 이거는 루론 제프스 장례식이고요. 아래는 워렌 제프스의 아내들 사진인데 초대 예언자인 루론 제프스는 아내가 29, 워렌 제프스는 78명이었어요. 그런데 워렌 제프스의 아내 중 미성년자는 24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로 결혼을 원한 여성이 있나 싶어요. 다 교주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빠들의 상납이었고 대가성 매매혼이었다는 거죠. FLDS는 결혼 정년기를 16에서 18살 사이로 생각하거든요.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이 나이가 되면 월에는 아빠뻘 신도들의 아내가 되라고 지시했는데 중매도 섰어요, 이 사람이. 예언자의 말이니까 부모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켜보다가 세뇌가 잘 안 될 것 같은 성격의 아이가 보이면 더 빨리 결혼을 시키기도 해요. 이것도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정신적으로 구속하는 목적인 거죠. 이성교제도 금지된 곳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성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예언자라는 워렌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역 경찰이나 돈 많은 권력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결혼식은 부부가 되기는 하지만 결국 당사자의 동의는 없고 어른들의 목적으로 오가는 대가성 성매매고 동시에 성폭행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지어 사촌이 된 사람들에게도 결혼을 주선했거든요. 근친 결혼도 그래서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선천적인 희귀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 FLDS들이 모여 사는 콜로라도 시티가 됐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다 나이 많은 아재와 결혼하니까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젊은 남자 신도들은 결혼할 상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의 대예언자신 월에는 어떻게 하느냐? 남자아이들을 내쫓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립니다, 문제를. 워렌의 말 한마디에 가족과 떨어지고요. 그날부터 갑자기 길거리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지 않고 남아있는 남자아이들도 있긴 했거든요. 운이 좋다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미성년자 매매혼에 이은 FLDS의 두 번째 범죄입니다. 워렌 제프스는 종교 재단 이름으로 건설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이게 잘 됐어요. 왜 잘 됐을까요? 사이비 종교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여자는 성, 남자는 노동력 착취예요. 수백 명을
무보수로 시키니까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번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텍사스의 엘도라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워렌은 여기에 땅을 사고요. 시온의 목장이라는 큰 건물을 지었어요. 2003년부터 2년간 지어서 완공했는데 워렌의 명령으로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이곳에 들어가 교육과 관리를 받는 겁니다. 왜 여기서 아이들을 관리했냐면 어릴수록 빨리 세뇌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으면 인질이 되기도 하겠죠. 워렌 제프스에게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들도 더 쉽게 조종할 수 있고요. 부모들은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단순히 예언자가 잘 돌봐줄 거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폐쇄적인 구조에서 사건이 어떻게 알려질 수 있었느냐? 2006년 4월인데요. 시온의 목장에서 살고 있다는 여자아이가 익명으로 워렌 제프스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거예요. 바로 텍사스 경찰이 이 시온 목장에 출동했고요. 신고자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신고자의 정체는 좀 나중에 밝혀졌어요. 신도가 아니라 근처에 살던 33살의 여성이었던 겁니다. 이날 경찰은 신고자를 만나지 못하자 허위 신고라는 생각에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평범한 종교시설이라고 보기에는 꽤 이상한 거예요. 아이들을 보니 제대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해 보였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경찰은 시온의 목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보호기관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며칠 뒤에 지자체 허락을 받아 텍사스주 경찰과 아동복지사들이 다시 찾아왔고 이날 426명의 아이들을 구출했죠. 워렌 제프스는 어느 날 갑자기 400명 넘는 아이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 재산인데. 위기를 느꼈죠. 그래서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수작을 부리는데 언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1890년대부터 아주 폐쇄적인 성격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스스로를 노출시키겠다는 거죠. 100년 넘게 지켜오던 폐쇄성을 깨겠다는 건 그만큼 이번 일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정도로 어린 여자아이들이 FLDS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워렌은 여성 신도들을 앞세워서 경찰에 강제로 아이를 뺏긴 엄마 역할을 시켰습니다. 이날부터 뉴스나 유명 TV 프로에 출연해 아이를 잃은 심정이 어떤지 알렸고 제발 돌려보내달라며 감정적인 호소를 했어요. 엄마들은 워렌에게 속은 거죠. 사실 아이들을 강제로 뺏어간 건 워렌 제프스입니다. 그동안 가족의 재배치라는 명분으로 가족들을 계속 떨어뜨려 놓고 분리시켜 왔거든요. 자기에게 위협이 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친형제라도 내쫓았고 아내들은 다른 남성과 강제로 재혼시키면서 아이들의 성까지 바꿨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일부 다처제로 복잡해진 가계도는 점점 더 섞였고 나중엔 누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고 친척끼리 결혼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근친후는 유전병의 원인이고요. 비윤리적인 행위지만 워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유전병은 자기가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아이들을 만들어서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아이들을 구조한 텍사스 경찰은 이제 시온의 목장과 FLDS 그리고 워렌 제프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FLDS에서 미성년자들의 강제 결혼과 출산이 있었고 이 일의 시작은 워렌 제프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가장 어린 아내는 12살로 확인됐거든요. 일부 다처제를 떠나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에요. 경찰은 시온의 목장에서 이 12살 아이와의 첫날 밤을 녹음한 워렌 제프스의 테이프를 발견했고 미성년자 성폭행과 추행, 성폭행 공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왜 공범 혐의까지 있냐면 성인에게 중매를 시켜줬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여자아이와 엄마들의 의견은 무시됐고요. 지구상에서 남성 우월주의가 가장 강한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워렌 제프스는 아내 몇 명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숨어 살았는데 숨어 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도망치면서 다닌 곳이 디즈니랜드, 라스베가스, 카지노 같은 관광지였습니다.
호화로운 도피 생활이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금을 콜로라도 시티의 신도들이 보내준 거예요. 애초에 재산이 좀 막대하겠죠. 솔트레이크에서 콜로라도로 이사 갈 때 재산 대부분을 신도들이 교회에 헌납했었습니다. 왜냐? 어차피 세상은 곧 멸망하니까 재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이비 종교의 변하지 않는 특징 세 번째예요. 종말론을 내세워서 신도들의 돈을 뺐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다가 워렌 제프스는 2006년 8월에 교통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체포됐어요. 우연히 잡힌 거죠, 재수없게. 8개의 혐의가 있었지만 재판에서 미성년자들과의 결혼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혐의에서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이유든 법으로 금지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녹음 파일이 있고 탈퇴한 전 신도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 증언했습니다. 이 정도면 워렌 제프스의 혐의는 입증될 것 같죠?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유죄가 인정되면서 종신형과 종신형 이후에 20년형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워렌 제프스는 신이 선택한 예언자 같은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어린 여자 밝히고 대가성 매매혼으로 사업하던 변태 사기꾼입니다. 지금 텍사스주 루이스 C. 파울리제라는 교도소에 있는데요. 여기가 주로 성폭행범들이 가는 곳이래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동물 사육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 농사를 가르치면서 사회화 훈련을 하는 거죠, 재소자들에게. 워렌 제프스도 아마 여기서 평생 돼지 똥 치우고 염을 먹이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 정도면 사실 판결은 마음에 드는데요. 사이비 교주들은 이 참 바퀴벌레급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출소하면서 바로 새 종교를 만들기도 하죠. 워렌 제프스도 감옥에 있긴 하지만 남은 신도들에게는 아직도 FLDS의 예언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도들이 면회를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간다는 거죠. 워렌 제프스는 자기가 지금 신이 내린 시련을 겪는 중이고 이 시련을 통해 계시를 내리고 있다는데요. 교주가 지금 자리에 없을 뿐이지 남은 열성 신도들이 아직 종교를 유지하는 중이고 주기적으로 예언자님 찾아가서 종교 운영을 지시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이비라도 함부로 해산시킬 수는 없거든요. 범죄의 정황이 보이면 수사하고 입증되면 잡아들이는 것 외에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르는 스파게티 괴물교호 같은 이런 장난질도 나라에서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사기꾼인 워렌 제프스와 FLDS라는 변태 사이비 종교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근본주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는 FLDS는 일부 다처제 외에도 동성애를 거부하고 인종차별적인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모로. 흑인은 악마 같은 존재고, 싫어할 수는 있지만, 거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흑인은 악마 같은 존재고, 백인 여성이 흑인과 결혼하는 걸 보면 이게 종말이 가까워진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가르쳐요, 신도들에게. 동성애는 살인 다음으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라고 하는데, 흑인은 악마고, 동성애는 최악의 범죄라면서, 지들은 20, 30살 어린 미성년자 애들을 아내로 두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사이비를 대표하는 종교고요, 지금. 사이비 하면은 FLDS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또 신도로 있어요, 여기에. 큰 교회일수록 유명인을 신도로 두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름을 빌려서 마케팅하는 겁니다. FLDS에도 관련 범죄에 공범은 아니지만 유명 운동선수나 작가, 정치인들이 신도로 가입돼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뚝배기 아저씨랑 공중파 아나운서도 있고요. 서울대 교수도 있어요. 관련 사건 소개하자면은 FLDS의 시작인 몰몬교회 유물사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사기를 계획한 범인이 죄를 감추려고 폭탄 테러를 벌인 사건이에요. 여기 링크에 두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렌 제프스와 FLDS는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유명했지만 최근에 한 번 더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거든요. 제목이 착한 신도 기도하고 복종하라 인데 신도였던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요. 4시간 분량입니다. 사건에 관계된 거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